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센추어의 이원준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제 저쪽으로 갈까 하다가 이쪽 아까 가운데서 보니까 이쪽을 많이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도 많이 아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 자리를 이어받아서 제가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피터 비숍 교수님께서 이제 미래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피터 야거 사장님께서 향후에 바이오메디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2020년 미래 트렌드 이런 부분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열리고 있는 이런 테크 플러스 포럼이, 사실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준비를 했고, 몇 가지 이제 메가 트렌드라든가, 몇 가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성경 말씀에는 이제 예시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특히 기업의 경우에 이제 잘 짜여진 어떤 전략, 미래 전략과 그리고 실행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싶은 거, 세계 뭐 100대 기업, 500대 기업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1917년도에 포브스지가 창간될 때, 100대 기업을, 그쪽에서 리스트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 70년이 지나서 87년도에 리스트업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39개 기업만 살아남아 있었고, 100대 기업에 리스트업된 기업들은 약 한 18개 정도밖에 안 되고, 또 100개 중에서 인더스트리의 어떤 퍼포먼스를 넘어서는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넘어서는 그런 기업들은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2개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공교롭게도 한 회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했던 경향이 있다고 많이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쓰러져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래를 잘 대비하는 기업만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또 개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그런 10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기 이전에 지금 2009년의 시점에서 향후 10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기 전에 과거 우리가 한 20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20년 전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20년 전에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휴대폰도 나왔었고 또 그리고 PC가 386, 486 이런 엔진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었고 또 휴대폰에 있어서는 이제 스타텍이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눈길을 끄는 어떤 측면에서는 게젯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96년도에 나왔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3.1 그리고 윈도우 95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흥분 많이 시켰었습니다. 윈도우 시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CD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MP3 같은 것은 사실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유비쿼터스라든가 또 감성 디자인이라든가 또 이런 모바일 시대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10년 후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짧은 20년의 과거이지만 간단하게 봤지만 그런 부분을 갖고 미래 트렌드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글로벌 경제체제 개편과 시장 구조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그러니까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좀 회의가 열리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코펜하겐에서도 그런 그 협약에 대해서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고, 또 인구 사회학적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소비자 계층도 변하고 니드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그게 레버리지 되고 또 이네이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개편과 소비시장 구조의 개편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전 세계 이런 경제 체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엑센처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컨설팅 회사입니다. 경영 컨설팅도 하고 조직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것, 그리고 IT에 관한 것, 그리고 아웃소싱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는 한 약 18만 명 정도가 약 49개국에 이제 한 150개 정도의 오피스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하는 컨설팅 회사인데, 저희도 매년 이러한 스터디를 하고 다보스 포럼에도 발표를 하는데, 이제는 다극화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얘기한 영어로는 멀티폴라 월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 50년 동안 월드워 2를 그 이후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이런 축으로 인한 경제 구조였다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흥시장이라는 그런 그 세계로 이러한 경제들이 지금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릭스도 있고 한국이나 거기에 이제 한국이나 멕시코를 포함해서 브리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 또 거기 나가서는 요새는 뭐 N11, 뉴 11이라고 해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이런 데들도 이제 넣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경제제도의 경제 체계의 개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실감하고 계시다시피 예전은 그런 선진 자본에서 미국이나 유럽을 양대 축으로 하는 그런 자본에서 이러한 중도 개발국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들도 몰려오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흥시장 간에 이러한 이머징 마켓 간의 자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기존에 있던 그 선진 자본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난 1년, 2년 동안에 이러한 타빌런스 시대에 있어서도 미국의 국채를 사들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머징 마켓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국의 인구가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한 13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인디아 같은 경우가 약 한 11억.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계층들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계층들이 중산 계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 중산 계층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보면 지난 97년도에 중산계층이라고 하는 건 약 한 5,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의 수익을 갖고 있는 가구를 얘기하는데, 약 한 97년도 같은 경우에 1,000만 가구 정도에서 2007년도에는 약 한 5,200만 가구로 됐고, 이것이 이제 2017년경에는 약 한 1억 3천만 가구로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소비 계층이 많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타겟이 또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러한 멀티폴라 월드에서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신흥 소비 세력의 등장도 있지만 또 자원 전쟁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꿈이 1가구 1차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그게 만약 실현된다면 뭐 철강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흥시장 내에서의 국내 마켓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또 자원, 인적 자원에 대한 경쟁들도 많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모든 것을 많이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파트너십이라든가 뭐 현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전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고 좀 간략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파트너십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경험을 해봤죠. 예를 들어서 월마트라든가 까르푸라든가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여러분들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현지화에 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쉐어드 서비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끝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도 그룹으로 이렇게 열어서 나눠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룹 통화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랍권에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코란을 MP3로 이제 해서 휴대폰에 집어넣는 경우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5번 정도 이상을 이제 기도할 시간에 대해서 알람으로 알려준다는 거 그리고 영어권 비즈니스맨들이 아랍에 가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있게 영어를 집어넣었을 때 번역되는 어떤 그런 단어뿐만 아니라 중요한 언어들에 대해서 그 나라 컬처에 맞는 그런 걸 또 번역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두 번째로 소개드릴 부분이 바로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기후, 사회 뭐 이런 환경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요? 요즘에 뭐 종말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유난히 올해 우리나라 영화 유행했던 해운대도 있고 또 그리고 올해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2012년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지구 온난화라든가 또 이런 그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식품 가공품들을 수입하거나 그럴 때 운송된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표시함으로써 어떤 텍스도 더 부과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어떤 가공식품들이 숫자가 줄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마일리지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운송하기 위해서 어쨌든 비행기나 배로 와야 되는데 그리고 육로로도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므로 인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네거티브하게 끼친다는 그런 취지에서였죠. 그리고 이제 또 도시 같은 부분들도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가까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2017년도까지 텐진의 에코시티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에코시티라는 거는 스마트 빌딩도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스마트 카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같이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이러한 강연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던 것은 요즘에 우리가 세종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세종시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다운 에코시티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 산업에 대한 성장률이 최소한 연평균 한 15% 정도 된다 하고요. 그리고 2030년경에 이제 투자 규모는 약 3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 어떤 매니팩처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있는 거지만 IT 부분에서도 그린 I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뭐 폐기물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겁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지난 2, 3주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시작한 이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그런 패키징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그 어떤 그 상자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재질을 바꾼다거나 또 그리고 소싱하는 그대 아까 그 마일리지처럼 그런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딘가 글로벌 포럼에 두바이에서 있었던 글로벌 포럼에 저도 참석을 해봤을 때 항공 산업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가를 이용할 때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무료 항공권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네이션하는 시대도 여러분들한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항공들도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떠한 그 컴펜세이션을 어떻게 하나, 뭐 나무 항구를 더 심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항공사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도 올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트렌드는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도시의 인구 집중화라든가 또 실버 그 에이지들이 늘어나면서 그린 마켓이 생긴다거나 또 그리고 웰빙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0년경이 되면 약 8% 정도에 달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세계 전체 인구가 얼마가 될지는 지금 사실 모르겠지만, WHO 같은 경우에서는 202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노령 인구가 한 10억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레이 마켓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개척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인구가 이제 집중화 현상이 어느 나라에나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나도 일어나고 있는데 약 지금 현재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약 30% 정도가 이제 도시 인구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약 한 48% 정도까지 되고 있고 이것이 2030년도에는 이제 61%까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기존의 도시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다는 얘기보다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층도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또 더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반 라이프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웰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평균 한 7.6% 정도가 이제 미니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메가 트렌드에 반영이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 어떤 우리 제품이나 상품을 서비스하는 우리의 회사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드라이빙 미스테이지 증후군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이제 third age suit라고 하는 이제 자체 의류를 제작해서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에 어떻게 이 운전을 할 때는 편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자동차 완성도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치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료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개방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영어뿐만 아니라 이런 몽골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뭐 러시아어라든가 이런 것들 통역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국의 범능라우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병원들이죠.
치료도 하고, 그리고, 레저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또 가격도 좀, 싸면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인구들이, 이러한 곳을 찾는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 테크놀로지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스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이네이블러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견인차 역할도 비즈니스를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만 든다면 이러한 IT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또 범용화되고 커모더티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표준화에도 많이 일조를 하고 그것이 또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코스트 절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제가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하는 부분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저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끝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결국은 어떻게 기술이 발전하고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 데이지의 드라이빙 데이지의 그런 증후군이라든가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의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된 어떠한 그런 시장 그리고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취향들을 가진 인간 그리고 다양성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있겠지만 환경 옹호론자들도 있고 또 애완동물 보호 단체들도 또 있고 뭐 국가 인정 종교들에 따라서 관점들은 다 다르고 인터넷 사용 여부나 어떤 재산 관리 유형들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성적인 취향까지도 다른 이러한 다양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제품들, 어떤 서비스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접하게 되니까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가 있죠. 아이폰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은 불편한 점이 되게 많다고 또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배터리도 갈 수가 없고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그리고 LED도 아니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폰이 이러한 선풍적인 인기를 얻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반면에 소위 말해서 윈도우를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기능은 참 좋죠. 아이폰보다 더 좋은 부분들이 많다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그 부분들이 아이폰에 지금은 뒤지고 있을까? 선호도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인간 친화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각계각층의 원하는 그런 부분들, 휴먼 터치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디자인, 감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능보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것은 테크놀로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네이블러이고 또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리고 구글 어스나 이런 것들을 이런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PC를 통해서 공짜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누가 알았었겠습니까? 아까 피터 에거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R&D라는 게 어느 분야에서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전엔 굉장히 매우 정적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전에 생각나는 것은 80년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competitive advantage나 strategy를 얘기할 때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그런 축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아까 제약에 있어서의 R&D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의 클러스터링, 그리고 역할의 클러스터링, 네트워킹 이런 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스피디한 사회에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규모의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스틸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어떤 스케일 오브 스킬, 엑스퍼티스 아까 나온 센터 오브 엑셀런스 그런 부분이죠. 전문 실행 공동체들이죠. 그런 것에 대한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성공을 많이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글로벌화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국제화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세계화죠. 국제화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세계화라는 거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푸나 월마트 대표적인 케이스였고요. 현지화에 실패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코스트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트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나 픽업해서 본다 그러면 임금에 대한 아비트레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익들 반사 이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포착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런 임금의 아비트리지만을 본다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인도 이런 데들이 그러한 어떤 기지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도 이제 국내 어떤 내수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이제 탤런트 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이제 또 다른 데를 찾고 있는 데들이 이제 어떤 중국에서도 또 변방이라든가 또 그리고 동구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나라들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어떤 나라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찾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고려 요소들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겠지만 네 가지 메가 트렌드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 be human 그리고 또 sense technology 그리고 이제 objectively globalization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는데 19세기 러시아 풍속도를 그린 톨스토이 소설 안나 까레니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는 그런 기업들이야말로 그 첫 장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잘 되는 집안을 보면 그 나름대로의 속성이 있고 불행한 집안을 보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그 안나 까레니나의 그 첫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대비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러한 성공을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물에 대해서 좀 더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 없었던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무한한 상상력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가오는 또 다른 10년 후를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